도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어 우대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베트남이 좀 요새 뜨는 시장인가 보다라는 감을 좀 잡았었고,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역량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커리어 챌린지적인 면에서 갔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베트남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연수 프로그램 참가해서 현지에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대학을 이제 일본에서 나와서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치 봐서 뭐 늦게까지 남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오히려 잔업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칼퇴에 관해서는 눈치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퇴근은 6시 10분? 그쯤 나갔던 것 같아요. 6시 반이 되면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7시가 되면 불이 자동으로 꺼졌어요. 베트남 회사인 경우에는 혜택이나 받는 만큼만 딱 일하고, 뭐 야근을 하면 수당 다 받고, 복지나 이런 것도 뭐 출산휴가 이런 것도 다 지켜주고, 복귀도 자유롭고. 캘리포니아는 아무래도 기본수당보다 야근수당이 더 세요. 그거를 꼭 받는 것을 또 격려를 했어요. 제가 일했을 때 제 조건은 따로 야근 수당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칼퇴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 더 안 주는데 왜 더 늦게까지 일해? 빨리 가. 정말 네. 외국적인 네, 되게 빨리 가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빨리 갔던. 제가 일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엄청 좋습니다. 5시 되면은 베트남 직원들은 다 퇴근. 한 7시, 8시 저녁까지 남아있는 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고유의 문화를 지킨 거죠. 거기 밖에서도. 베트남 회사에 가셨으면 편을 쓰실 수도 있고. 근데 돈을 못 벌죠. 양자택일. 맞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맞아.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간대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은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본 결과 이게 약간 한국인 유전자인 것 같아요. 맞아.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 약간 맞아. 그런 거. IT 관해서는 블랙 기업이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수입에 이를테면 40시간까지 잔업시간을 포함한 거를 월급으로 준다거나 그런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게 저희는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퇴근하는 데 대해서 그런 압박이나 이런 건 또 없었습니다. 참석하고 맞아요. 싶은 사람은 참석, 아니면 안 와도 괜찮아,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필참이 아니라 아예 없었고요. 가끔 하게 된다면 점심쯤에 이렇게 팀끼리 같이 나가서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는 정도라서 그러니까 회식을 꼭 퇴근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3시 정도나 4시 정도 가는 거죠. 그래서 맥주를 먹고 일찍 끝나는 거, 한 8시, 뭐 7시 이렇게. 네, 이거에 택시 타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으세요? 아예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네, 단연코 없었어요, 한 번도. 네. 네,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미국을 베이스 본사로 하는 기업이었고, 회사 바이 회사 케이스일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외국 회사죠. 근데 뿌리는 본사는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그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먼슬리로 됐던 아니면 어떤 행사가 끝나면은 회식은 있었습니다. 술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한국 직장 문화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인맥으로도 많이 취업을 해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면접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인맥이 없으면 정말 좀 막막하고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인맥 없이 취업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해주는 K무브라는 프로그램을 좀 참여를 했어서 그쪽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우징이나 이제 집을 빌리는 건 렌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한국 커뮤니티 이런 곳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취업이 된 친구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찾아보고 외국 취업 사이트에서 제가 관심이 가는 기업이나 이런 직종을 좀 관심 공고로 해놓으면은 항상 그 노티가 떠요. 채용 박람회를 해요. 그런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면 구직하실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 같은 거?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내가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가 강점인지 약점인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무료로도. 월드잡 사이트에 아카데미라던가 K무브 스쿨을 통해서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해서 인터뷰 보는 방법, 1어부터 뭐 독일어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상담하거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맡을 수 있어요. 맡을 수 있습니다. 국적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언어가 주요 업무를 맡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을 했는데 언어가 부족해서 아주 조금밖에 어필을 할 수 없으면 제대로 평가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네, 오해도 확실히. 많이 사는 거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영어 잘 되는 사람은 설명을 막 맞아. 하는 거죠. 근데 영어가 안 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요. 그러면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평가는 좋지 않게 되는 거고. 전화 온 걸 저희가 받아서 이제 메모를 전해드리거나 사내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하거나 할 때는 작성할 수 없고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메꿔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소개, 자기 능력 어필, 내가 회사 가고 싶은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경우에는 아직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에 굴트 슈트 그래서 아래 위로 새까만 양복 보수적이긴 하지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접근을 할 때는 뭐 정부 지원, K무브 프로그램 같은 거,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구직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월드잡인데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 유용하게 이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K무브 스쿨도 사이트 들어오면은 확인이 가능해 직종에 맞는 직무 교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활용 팁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근무를 하면 정부에서 200만 원을 주고 그게 이제 올해 더 올라서 정책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되고 나서도 월드잡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준들 확인을 할 필요는 있죠. 외국 기업은 팡팡 튀는 네, 개성, 에너지, 성격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충분히 잘 어필을 하신다면은 뽑으시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회사 다니실 때 한국 이름을 쓰셨나요? 아니면 따로 닉네임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성이 김이다 보니까 일본 발음으로 키무상 그런 김상. 거, 예. 그래서 뭐 특별한 일본 이름 없었습니다. 키무였습니다. 그럼 김씨가 많으면 어떡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또 몇이 없어서 아.